성공한 중견기업 대표 강민수 58세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작은 식당 봄날의 밥상을 찾는다. 그곳의 젊은 직원 지은 28세는 어느 날 민수가 사용하는 손수건의 자수 꽃무늬를 보고 저희 어머니 것과 똑같아요라고 말한다. 사소한 우연처럼 시작된 이야기는 30년 전 한 여공의 희생, 잊혀진 약속, 그리고 두 세대를 이어주는 숨겨진 진실로 이어진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라이프 아틀리에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급 아파트 침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린다. 민수는 정확히 알람과 동시에 눈을 뜬다. 침대 옆 협탁 위엔 낡은 손수건이 깔끔하게 개켜져 있다. 그는 손수건을 집어 펼쳐본다. 모서리에 자수로 놓인 작은 꽃무늬가 아침빛에 반짝인다. 민수는 잠시 손수건을 바라보다가 서랍에 다시 넣는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그의 얼굴은 성공한 사람치곤 외로워 보인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오늘이 30년 묵은 비밀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는 것을. 고급 세단이 회사 지하주차장에 들어선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직원들과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엘리베이터 안 젊은 직원들이 그를 보며 긴장한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수는 미소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최상층 사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서류를 건넨다. 오늘 일정입니다, 대표님. 민수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시계를 본다. 11시 50분, 점심시간이 가까워온다. 그의 얼굴에 거의 감지되지 않는 미세한 변화가 스친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향하는 습관,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다. 작은 골목길 끝, 봄날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발해 있다. 식당 앞 화분엔 할머니가 정성스레 가꾼 꽃들이 피어 있다. 유리창 너머로 점심 준비하는 지은의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테이블을 닦으며 시계를 본다. 12시 5분 전. 곧 오시겠네.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한다. 주방에서 할머니 지은의 외할머니가 국 끓이는 소리가 들린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지은은 반사적으로 문을 바라본다.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 그 손님이 온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선다. 작은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린다. 어서 오세요. 지은이 밝게 인사한다. 민수는 가볍게 고개 숙이며 창가 자리로 간다. 항상 앉는 그 자리. 지은은 물을 따라주며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 정식이에요 라고 말한다. 민수는 네, 그걸로 주세요 라고 짧게 답한다. 지은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가는 동안 민수는 가방에서 책을 꺼낸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쳐놓는다. 햇살이 손수건의 꽃무늬를 비춘다. 30년 동안 그의 곁을 지킨 유일한 것, 그 작은 천조각. 지은이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 정식을 가져온다. 밥, 찌개,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다. 맛있게 드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든다. 지은은 돌아서려다가 민수의 무릎 위 손수건을 본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다. 손수건 모서리에 꽃무늬 자수. 보라색과 노란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작은 펜지꽃. 지은의 눈이 커진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수건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민수가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는 순간 지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온다. 그녀는 방금 불가능한 것을 본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 지은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친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서랍 속에서 본 낡은 손수건. 똑같은 펜지꽃 자수. 할머니가 이건 내 엄마가 만든 마지막 작품이야 라고 했던 목소리.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민수의 테이블로 다가간다. 저기 죄송한데요. 민수가 고개를 든다. 지은은 망설이다가 손수건을 가리킨다. 그 손수건 어디서 구하셨어요?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손수건을 본다. 아, 이거요?
오래됐어요. 학창 시절부터 쓰던 건데 지은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진다. 그 꽃무늬요. 저희 어머니 것과 똑같아요. 순간 식당 안에 묘한 침묵이 흐른다. 주방에서 국 끓는 소리만 들린다. 민수는 손수건을 다시 본다. 어머니 것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저희 어머니가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1980년대에. 자투리 천으로 가끔 손수건 만드셨는데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는 침착하게 말한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순자예요. 이순자. 근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5살 때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손에 든 젓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진다. 그 이름, 그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이름. 이 이순자?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지은은 민수의 반응에 놀란다. 네, 아시나요? 민수는 손수건을 꽉 쥔다. 그의 눈가가 붉어진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야기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에 앉는다. 주방에서 할머니가 고개를 내민다. 지은아, 뭐하니? 잠깐만요, 할머니. 지은이 다급히 대답한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신다. 30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한다. 과거가 현재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이순자 씨가 따님이 있었군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낸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저예요. 근데 대표님이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민수는 손수건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편다. 이 손수건을 주신 분이 이순자 씨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1987년이었을 거예요. 지은의 눈이 커진다. 87년이요? 그럼 어머니가 전학기 전이네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저는 공장에서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학 등록금 모으려고. 두 사람 사이에 30년의 시간이 보이지 않는 다리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흑백 화면. 낡은 4층 건물의 봉제 공장. 태성봉제라는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린다. 공장 안 수십 대의 재봉틀 소리가 요란하다. 젊은 여공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천을 꿰맨다. 그중 한 명, 25살의 이순자. 땀을 닦으며 재봉틀을 돌린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킨다. 야, 순자야, 오늘도 야근이래. 옆자리 여공이 말한다. 순자는 괜찮아. 돈 벌어야지라고 답한다. 창밖으로 젊은 민수 18세가 경비복을 입고 공장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간절하다. 가난했던 두 청춘이 같은 건물에서 각자의 꿈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순자 씨는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난다. 추운 겨울밤, 저한테 따뜻한 차 타서 갖다 주시고 도시락 싸오시면 꼭 반 나눠주시고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진다.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민수는 계속 말한다. 제가 대학 떨어졌을 때도 위로해 주셨어요.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라고. 지은이 묻는다. 그럼 그 손수건은 언제? 민수는 손수건을 쓰다듬는다. 제가 재수 끝에 대학 합격했을 때 축하 선물로 주셨어요. 직접 만드신 거라고.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이 손수건을 버리지 못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근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니랑 연락하셨나요? 민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곧 군대 갔거든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공장을 찾아갔는데 그의 목소리가 잠긴다. 공장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순자 씨 연락처도 몰랐어요. 지은은 가슴이 먹먹해진다. 주방에서 할머니가 나온다. 지은아, 손님 왔어. 할머니는 테이블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춘다. 민수는 일어서며 말한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그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황급히 식당을 나간다. 민수는 골목길을 빠르게 걷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30년 만에 마주한 과거의 조각. 그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른다. 주머니 속 손수건을 만진다. 순자 씨 따님이 있었다니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린다. 대표님. 민수는 황급히 눈물을 닦는다.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다. 저 죄송한데요. 제가 너무 갑자기 여쭤봐서. 민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제가 놀라서 그랬어요. 지은이 진지하게 말한다. 저 어머니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거든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다. 과거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다. 민수와 지은이 차 안에 앉아 있다.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연다. 순자 씨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지은은 집중해서 듣는다. 저희 집이 워낙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어머니는 안 계셨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대학 등록금도 못 낼 정도였어요. 근데 순자 씨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한다. 지은이 묻는다. 어머니가 뭘 하셨는데요? 민수는 창밖을 본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 뭘 했는지. 그의 목소리에 후회와 감사가 뒤섞여 있다. 지은은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진다.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낸다. 상자 안엔 어머니의 유품들. 낡은 사진 몇 장, 공장 신분증, 그리고 똑같은 펜지꽃 자수 손수건 하나. 지은은 손수건을 펼쳐본다. 엄마 당신은 누구였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전화한다. 할머니, 엄마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 할머니의 목소리.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쉰다. 그래, 이제 내가 알 때도 됐지. 30년간 숨겨졌던 이야기가 풀리기 시작한다. 지은은 할머니 집을 찾아간다. 할머니 75세는 차를 내오며 앉는다. 내 엄마 순자는 참 착한 앤데 팔자가 기구했지.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젊은 순자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다. 공장 다니면서도 항상 웃고 다녔어.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지은이 묻는다. 그럼 엄마가 공장에서 누굴 도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아, 그 얘기? 경비 아저씨 아들 말이지. 지은의 눈이 커진다. 경비 아저씨 아들이요? 할머니의 입에서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 할머니가 말을 이어간다. 그 애가 참 불쌍했어. 아버지가 우리 공장 경비였는데 술만 먹고 아들은 공부를 잘했대. 재수하면서 야간 경비 알바를 했지. 지은은 숨을 죽인다. 그게 오늘 만난 그 대표님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놀란다. 뭐? 그 애가 대표가 됐다고? 네, IT 회사 대표예요. 할머니는 감탄한다. 허허 그래, 내 엄마가 그 애 많이 챙겼지. 밥도 싸주고 공부 도와주고. 지은이 묻는다. 그런데 할머니, 엄마가 그 사람 등록금을 도와줬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한다. 사실은 내 엄마도 대학 갈 기회가 있었어. 지은은 충격을 받는다. 네? 엄마가? 응. 야간 대학이었지만 합격했어. 내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근데 갑자기 포기한다고 하더라고. 등록금이 없다고. 내가 아무리 말려도. 지은의 가슴이 철렁한다. 그럼 설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내 엄마가 모아둔 돈을 다 그 애한테 준 거야. 자기는 나중에 모으면 된다고. 순자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민수의 꿈을 선택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다. 손 안에 손수건을 본다. 엄마가 직접 수놓은 꽃.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자기 꿈을 포기했어요? 눈물이 흐른다. 핸드폰에 민수의 명함이 있다. 그녀는 명함을 본다.
강민수 대표님, 당신은 알고 있나요? 엄마가 당신을 위해 뭘 포기했는지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인다. 네온 사인이 깜빡인다. 지은은 결심한 듯 핸드폰을 든다. 알아야 해. 전부 다. 그녀는 과거를 파헤치기로 마음먹는다. 민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대학 입학 사진, 젊은 시절 사진들. 그중 한 장의 사진. 공장 앞에서 순자와 찍은 사진.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고 민수는 어색하게 웃고 있다. 뒷면에 쓰인 글씨. 민수야, 꼭 성공해. 너는 할 수 있어. 마이너스 순자 누나가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는다. 그의 어깨가 떨린다. 누나 미안해요. 전 몰랐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통장을 꺼낸다. 30년 전 개설한 적금 통장. 매달 10만 원씩 3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넣은 돈. 통장 첫 페이지에 메모. 순자 누나께 갚을 돈. 하지만 그는 이제야 안다. 돈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온다. 테이블을 닦으며 계속 시계를 본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니? 라고 묻는다. 아니에요, 할머니.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어제부터 계속 민수 생각뿐이다. 12시가 되자 문이 열린다. 민수가 들어온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지은과 눈이 마주친다. 둘 다 할 말이 많지만 먼저 꺼내지 못한다. 민수가 자리에 앉는다. 지은이 물을 따라주며 작게 말한다. 저 어제 할머니께 엄마 이야기 들었어요. 민수의 손이 멈춘다. 두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무겁게 놓여 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연다. 저도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지은이 맞은편에 앉는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낸다. 이거 그때 일기장이에요. 제가 고3 재수 시절 쓴 거. 지은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아든다. 노란 종이에 빽빽하게 쓰인 글씨들. 1987년 3월 15일. 오늘도 순자 누나가 도시락을 나눠주셨다. 내일은 내가 뭐라도 사드려야겠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엄마의 일상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지은이 일기를 넘기며 읽는다. 5월 2일.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안 나왔다. 포기하고 싶다. 순자 누나가 한 번만 더 해봐라고 하셨다. 7월 10일. 더워 죽겠다. 누나가 부채를 하나 사오셨다. 나한테 쓰라고. 9월 3일. 아버지가 또 술 먹고 난리치셨다. 집에 가기 싫다. 누나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셨다. 민수가 말한다. 순자 누나는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지은은 책장을 넘기다가 멈춘다. 1988년 2월 28일자 일기. 글씨가 흐트러져 있다. 눈물 자국 같은 것도 보인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은이 그 페이지를 읽는다. 대학 합격했다. 서울대 공대.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등록금 어쩌냐고 화만 내신다. 순자 누나한테 말씀드렸더니 축하한다고 손수건을 주셨다. 직접 만드신 거라고. 근데 누나 얼굴이 창백하셨다. 많이 아프신 것 같다. 걱정된다. 민수가 말을 잇는다. 그날 순자 누나가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민수야, 절대 포기하지 마. 등록금은 어떻게든 될 거야. 지은이 묻는다. 그리고요? 그 다음 주 누나가 제 아버지를 찾아오셨대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었죠. 순자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흑백 화면. 낡은 공장 사무실. 순자가 민수의 아버지 강태섭을 만난다. 태섭은 경비복을 입고 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 씨? 순자는 봉투를 꺼낸다. 돈이 든 봉투. 민수 등록금이요. 태섭은 놀란다. 이게 뭔 제가 모은 돈이에요.
민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냥 아버지가 마련했다고 해주세요. 태섭은 펄쩍 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순자 씨 돈이잖아요. 순자는 미소 짓는다.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또 모으면 돼요. 민수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내놓는다. 태섭이 손을 내젓는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순자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는다. 아저씨, 민수는 천재예요. 대학만 보내주시면 꼭 성공할 애예요. 그래도 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순자는 일어서며 말한다. 민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의 자존심 상해요. 태섭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순자 씨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순자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한다. 민수 잘 되는 거 보는 게 제 보답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간다. 지은은 눈물을 흘린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민수도 눈가가 붉어진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아버지가 10년 뒤에야 말씀해 주셨어요. 10년 뒤요? 넷째가 회사 차려서 좀 안정됐을 때. 아버지가 술 드시고 울면서 고백하셨어요. 민수는 주먹을 쥔다. 그때 제가 바로 순자 누나를 찾아갔어야 했어요. 근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지은이 놀라 묻는다.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민수의 대답이 둘 모두의 마음을 무너뜨릴 것이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1993년이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다니던 해지은이 계산한다. 그럼 제가 태어나고 5년 뒤네요. 내 찾아보니까 순자 누나가 결혼하시고 따님을 낳으셨다고. 민수는 지은을 본다. 그게 바로 당신이었군요. 지은은 손수건을 꺼낸다. 엄마가 남긴 똑같은 손수건. 이게 엄마가 저한테 남긴 유일한 거예요. 두 손수건을 나란히 놓는다. 똑같은 펜지꽃 자수. 민수가 말한다. 누나는 두 개를 만드셨던 거군요. 하나는 저한테, 하나는 딸한테. 30년의 시간이 두 장의 손수건으로 연결된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본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무슨 일이니? 지은이 할머니를 본다. 할머니, 이분이 그 민수예요. 엄마가 도와준 그 사람. 할머니는 민수를 뚫어지게 본다. 당신이 그 애였어. 민수는 일어나 깊게 인사한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뵙게 돼서. 할머니는 한숨을 쉰다. 늦긴 뭐가 늦어. 순자가 당신 성공한 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했을지.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힌다. 그 애가 당신 기사 스크랩해 놨더라고. 신문에 났던 거. 순자는 민수의 성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세 사람은 할머니의 집으로 간다. 할머니는 낡은 스크랩북을 꺼낸다. 이게 순자가 모아둔 거야. 스크랩북을 펼친다. 신문 기사들. 신진 벤처기업 CEO 강민수 대표, 업계 최연소, 수상 IT 업계에 떠오르는 별 강민수. 모든 기사마다 순자의 메모가 있다. 잘 됐네. 다행이다. 역시 민수는 할 수 있었어. 고생 많았을 텐데. 민수는 스크랩북을 보며 울음을 터뜨린다. 누나 지켜보고 계셨구나. 순자는 멀리서 조용히 민수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것도 순자가 남긴 거야. 봉투 겉면에 쓰인 글씨. 민수에게. 지은이 묻는다. 이게 뭐예요? 순자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썼어. 언젠가 민수를 만나면 전해달라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는다.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편지.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연다. 편지지 3장. 순자의 손글씨로 가득하다. 민수는 첫 줄을 읽다가 목이 메인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너를 만나지 못했겠구나. 죽음을 예감한 사람의 마지막 편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는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이 애는 뭔가 특별한 애구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 있더라.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힘이 났어. 나는 대학을 못 갔지만 너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등록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았어. 내 돈이 너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쓰임이 어디 있겠니? 지은은 손으로 입을 막는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다. 민수는 계속 읽는다. 순자의 목소리가 편지를 통해 되살아난다. 나중에 나도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 너의 성공이 내 기쁨이 될 테니까. 민수야,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하나야. 내가 성공하거든 그 성공을 다른 누군가와 나눠줘. 나처럼 힘든 사람, 너처럼 간절한 사람을 도와줘. 그게 내가 너한테 바라는 전부야. 민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흐느낀다. 58년을 살아온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운다. 30년의 빚을 이제야 확인한 순간. 민수가 마지막 장을 읽는다. 내가 만약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나는 행복했어. 너를 만난 것, 너를 도운 것,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어. 내게 딸이 있어. 이름은 지은이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많이 컸겠지. 내가 지은이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난 감사할 거야. 민수야, 꼭 행복하렴.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까. 마이너스 순자 누나가 방 안에 침묵이 흐른다.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린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는다. 순자의 마지막 소원이 전해진다. 세 사람은 집 밖으로 나온다. 석양이 골목을 붉게 물들인다. 민수가 먼저 말한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든다.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지. 지은이 민수를 본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얼굴은 창백하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걸어간다. 석양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이 외롭다. 지은이 할머니에게 묻는다. 할머니, 엄마는 정말 후회 안 했을까요? 할머니의 대답이 기다린다. 할머니가 지은의 어깨를 감싼다. 후회했을 리 없지. 내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할머니, 엄마도 대학 가고 싶었을 텐데 가고 싶었겠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야. 할머니는 하늘을 본다. 내 엄마는 말이야, 자기 한 사람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걸 더 기뻐했어. 그게 누구든 자기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어 했지. 지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힌다. 저는 엄마를 닮았을까요? 할머니가 미소 짓는다. 내 엄마보다 더 닮았지. 엄마의 DNA는 딸에게 이어져 있다. 민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다. 순자의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는다. 책상 위엔 30년 동안 모은 적금 통장. 순자 누나께 갚을 돈이라는 메모. 그는 통장을 본다. 잔액 5,200만 원. 그는 쓴웃음을 짓는다. 이걸로 뭘 갚는다는 거지.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인다. 수많은 불빛들. 그가 일군 회사도 저 어딘가에 있다. 누나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게 없었을 텐데. 그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한다. 내일 아침 일정 다 취소해줘. 가야 할 곳이 있어. 그는 결심한다. 이제 직접 갚아야 한다고. 민수는 차를 몰고 외곽으로 향한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 천안 추모공원.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조수석엔 하얀 국화 한 다발. 그리고 순자가 준 손수건. 민수는 백미러로 자신을 본다. 피곤하고 지쳐 보이지만 눈빛은 확고하다. 누나 이제야 찾아갑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80년대 가요. 민수는 라디오를 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음악이 아니라 침묵이다. 30년 만의 방문, 그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민수는 공원 입구에 도착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위치를 확인한다. 이순자 1993년 5월 15일 직원이 지도를 펼쳐 위치를 알려준다. 시구역 27번입니다. 민수는 지도를 들고 천천히 걷는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롭다. 나무 그늘이 드리운 길. 주변엔 다른 참배객들도 보인다. 저마다의 그리움을 안고 온 사람들. 민수는 시구역 팻말을 본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27번이 가까워진다. 23번, 24번, 25번, 26번 그리고 27번. 그곳에 순자가 잠들어 있다. 작고 소박한 봉분. 묘비에 새겨진 이름. 고 이순자 지묘 1963-1993 30년의 생애. 너무 짧은 삶. 민수는 무릎을 꿇고 국화를 놓는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묘비를 바라볼 뿐.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진다. 민수는 손수건을 꺼내 묘비를 닦는다. 순자가 준 그 손수건으로. 누나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드디어 왔습니다. 30년 만에 눈물이 떨어진다. 손수건 위에 묘비 위에. 평생의 빚을 진 사람이 채권자를 만난 순간. 민수가 말을 이어간다. 죄송합니다. 진작 와야 했는데 누나가 그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신 줄 몰랐어요. 전 그냥 누나가 착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는 주먹을 쥔다. 제가 대학 갈 수 있었던 건 누나 덕분이었어요. 제가 회사 차릴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전부 누나가 시작해 주신 거였어요. 민수는 이마를 땅에 댄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뿐이다. 민수가 고개를 든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누나가 편지에 쓰셨죠. 제 성공을 나누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 누나 따님이요.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누나가 해주시지 못한 것들을 그는 손수건을 펼쳐 햇빛에 비춘다. 펜지꽃 자수가 빛난다. 이 손수건은 앞으로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누나가 저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민수는 일어서서 깊게 절한다. 그의 새로운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민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낸다. 지은에게 문자를 보낸다. 순자 누나를 찾아뵙고 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곧 답장이 온다. 네, 언제든지요.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본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30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이 생긴다. 순자가 남긴 딸 지은.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그의 차례다. 받은 것을 돌려줄. 영업이 끝난 식당. 민수, 지은, 할머니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낸다. 제가 순자 누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습니다. 지은이 손을 흔든다. 아니에요, 대표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꼭 필요해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낸다. 이게 제 계획입니다. 서류 제목 이순자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 지은과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본다. 민수는 진지하다. 민수가 설명한다. 순자 누나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요. 할머니가 묻는다. 그게 쉬운 일인가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할 겁니다. 반드시. 민수는 지은을 본다. 그리고 지은 씨, 부탁이 있습니다. 네. 재단 이사로 함께 해주시겠어요? 어머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니까. 지은은 당황한다.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배우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다 몰랐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안. 임원진이 모여있다. 민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다. 이순자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재단 로고가 뜬다. 펜지꽃 모양.
CFO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대표님,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회사 이익의 5%를 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린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한다. 이건 제 결정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분에 대한 빚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민수의 결의가 회사를 움직인다. 지은의 작은 원룸이 서류로 가득하다. 장학재단 설립 관련 서류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공부 중이다. 재단 설립, 비영리법인, 기부금 영수증. 어렵지만 하나씩 배워간다. 핸드폰이 울린다. 민수다. 지은 씨, 내일 변호사 미팅 있어요. 같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엄마 사진을 본다.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다. 지은도 미소 짓는다. 할 수 있겠죠. 엄마 딸인데. 그녀는 변하기 시작한다. 변호사 사무실. 민수와 지은이 나란히 앉아 있다. 변호사가 설명한다. 재단 설립에는 보통 3-6개월 걸립니다. 기본 출연금은 최소 5억 원이 필요하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10억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놀란다. 10억이요? 네,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지은이 민수를 본다. 그의 결의가 느껴진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한다. 재단 이사진 구성도 필요합니다. 민수가 지은을 가리킨다. 이분이 이사장입니다. 지은은 깜짝 놀란다. 네, 저요? 민수는 순자의 딸을 재단의 중심에 세운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 지은이 당황해서 말한다. 대표님, 제가 이사장은 무리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경험도 없고. 민수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순자 누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도와주면 됩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한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탄다. 새로운 동반자 관계가 시작된다. 지은이 할머니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한다. 제가 재단 이사장을 한대요. 할머니가 놀란다. 뭐? 이사장? 네. 부담되지만 해보려고요.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는다. 내 엄마가 정말 좋아하겠다. 그쵸? 그럼. 내 엄마의 꿈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니. 지은은 테이블 위에 손수건을 본다. 엄마의 손수건. 엄마도 저를 응원할까요? 당연하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엄마의 꿈이 딸을 통해 부활한다. 민수와 지은이 낡은 건물 앞에 서 있다. 지금은 폐건물이 된 태성봉제. 여기가 엄마가 일하던 곳이에요. 네, 30년 전엔 이곳이 활기찼었죠. 건물은 허물어져 가고 있다.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민수는 건물을 올려다본다. 3층 창문. 저기가 순자 누나가 일하던 자리였어요. 지은도 올려다본다. 엄마의 젊은 시절이 그려진다. 엄마가 여기서 꿈을 키웠겠네요. 그리고 저를 위해 그 꿈을 내려놨죠.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장소. 흑백 화면. 1987년 겨울. 눈이 내리는 밤. 젊은 순자가 야근을 마치고 나온다. 입김이 하얗다. 공장 문 앞에서 민수 18세가 경비를 서고 있다.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순자가 따뜻한 음료를 건넨다. 감사합니다, 누나. 민수는 꽁꽁 언 손을 녹인다. 민수야, 공부는 잘 되니? 네. 그런데 누나는요? 누나도 공부하신다면서요?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나는 괜찮아. 내가 먼저 대학 가. 그녀는 이미 선택을 했다. 민수가 말한다.
누나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지은이 건물 입구로 다가간다. 철문이 잠겨 있다. 틈새로 안을 들여다본다. 먼지 쌓인 재봉틀들이 보인다. 엄마의 손길이 닿았던 곳들. 민수도 다가와 안을 본다. 여기서 만들어진 옷들이 전국으로 팔려나갔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손수건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건물을 바라본다. 과거의 흔적이 현재를 증언한다. 민수와 지은이 카페에 앉아 있다. 민수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이게 1988년 봄에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에 젊은 순자가 있다. 환하게 웃고 있다. 지은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엄마, 정말 예뻤네요.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착했죠. 민수가 사진 뒷면을 가리킨다. 여기 순자 누나가 쓴 글이 있어요. 태성봉제 식구들. 1988년 4월. 모두 행복하자. 지은이 쓴 웃음을 짓는다. 엄마는 행복했을까요? 민수가 대답해야 할 질문. 민수가 천천히 말한다. 행복했을 거예요. 힘들었겠지만. 순자 누나는 항상 웃으셨으니까. 제가 힘들어할 때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누나한테 희망이 있었어요.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민수는 지은을 본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지은이 묻는다. 그럼 저는요?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도 행복했을까요? 민수는 확신을 갖고 대답한다. 당연하죠. 당신이 순자 누나의 가장 큰 행복이었을 거예요. 딸은 엄마의 궁극적 행복이었다. 민수가 지은을 데리고 아버지 집을 방문한다. 작은 아파트. 문을 열자 강태섭 83세 노인이 나온다. 왔니? 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지은을 소개한다. 이분이 순자 누나의 따님이에요. 태섭의 얼굴이 굳는다. 뭐라고? 순자 씨 따님 박지은 씨예요. 태섭은 지은을 뚫어지게 본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순자 씨 딸.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는다. 30년의 죄책감이 한순간에 밀려온다. 태섭은 한참을 말없이 지은을 바라본다. 꼭 엄마를 닮았구나.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한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엄마한테. 내가 너무 큰 빚을 졌어. 민수가 설명한다. 아버지가 순자 누나한테 돈을 받으셨잖아요. 제 등록금으로. 태섭은 고개를 끄덕인다.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 그 죄책감을. 오래된 빚이 고백된다. 태섭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1988년 3월이었어. 순자 씨가 나를 찾아왔지. 봉투를 내밀더라고. 민수 등록금이라고. 나는 처음엔 받을 수 없다고 했어. 절대로. 태섭의 목소리가 떨린다. 근데 순자 씨가 그러더라. 민수는 꼭 대학 가야 해요. 이 애는 특별해요. 나는 울면서 받았어. 내 자식을 위해 남의 돈을. 지은이 묻는다.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민수 대표님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못했어. 부끄러워서.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아들의 성공. 태섭이 계속 말한다. 민수가 대학 갈 때 난 거짓말을 했어. 아버지가 돈 마련했다고 말했지. 민수는 그렇게 믿고 대학에 갔어. 민수가 아버지를 본다. 전 10년 뒤에야 알았어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내가 회사 차리고 나서 내가 고백했지. 술 먹고 울면서. 더는 숨길 수가 없었어. 지은이 태섭의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엄마는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태섭은 지은의 손을 꽉 쥔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용서가 시작된다.
태섭이 오래된 상자를 꺼낸다. 이것도 순자 씨 거야. 상자 안에는 순자가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 손수건, 토시, 작은 파우치. 순자 씨가 민수한테 주려고 만든 것들이야. 민수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본다. 모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들. 파우치 안에 쪽지 하나. 민수야, 힘내. 누나가 응원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지은도 물건들을 본다. 엄마의 손길이 느껴진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순자의 사랑이 물건으로 남아있다. 민수가 차를 운전한다. 지은이 조수석에 앉아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르다가 지은이 말한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네,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는 엄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민수가 말한다. 이제 알아가면 돼요. 저도 함께 알아갈게요. 지은이 창밖을 본다. 도시에 불빛이 흐른다. 대표님, 재단 이름에 엄마 이름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작은 사무실. 민수와 지은, 그리고 몇 명의 직원들. 벽에 붙은 포스터 이순자 장학재단 마이너스 꿈을 잇는 다리 민수가 회의를 시작한다. 첫 해 장학생 목표는 10명입니다. 직원이 묻는다. 선발 기준은요? 지은이 답한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꿈이 확실한 학생들이요. 그리고 성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진심을 봐야죠. 민수가 미소 짓는다. 완벽합니다. 재단의 철학이 세워진다. 인터넷에 공고가 올라간다. 이순자 장학재단 일기 장학생 모집 댓글들이 달린다. 진짜 전액 지원이래요. 성적보다 꿈을 본다니. 지원해볼까? 전국에서 신청서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지은은 신청서를 하나하나 읽는다. 17세 김민지. 꿈 간호사. 아버지 없음, 어머니 투병 중. 19세 이준호. 꿈 요리사. 조송가정. 각자의 사연이 담긴 신청서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엄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엄마 같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순자의 정신이 퍼져나간다. 민수와 지은이 면접관으로 앉아있다.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온다. 18세 소녀, 낡은 옷에 긴장한 얼굴.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 따뜻하게 말한다. 편하게 앉으세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소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는 엄마를 일찍 여의었어요. 초등학교 때. 지은의 가슴이 철렁한다. 자신과 같은 처지.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꼭 대학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순자와 같은 아이들이 여기 있다. 면접을 마친 소녀가 나간다. 지은은 눈물을 닦는다. 민수가 물티슈를 건넨다. 괜찮으세요? 네. 저랑 너무 비슷해서요.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은이 신청서를 다시 본다. 이 아이 꼭 선발해야 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다음 지원자가 들어온다. 또 다른 사연, 또 다른 꿈. 지은은 각 지원자를 자신의 일처럼 대한다. 그녀는 제2의 순자가 되어간다. 지은이 할머니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한다. 오늘 면접 봤어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많더라고요. 할머니가 국을 따라주며 말한다.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잖니? 네. 엄마처럼요. 할머니는 미소 짓는다. 내 엄마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고 있을 거야. 지은은 밥을 먹다가 문득 묻는다. 할머니, 엄마 목소리 기억나세요? 당연하지. 맑고 예쁜 목소리였어. 저도 기억하고 싶은데 잘 안 나요. 잊혀진 기억에 대한 갈망. 지은은 엄마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낸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나온다. 먼지를 닦아낸다. 라벨에 쓰인 글씨. 지은이에게 마이너스 엄마가 지은의 심장이 뛴다. 이게 뭐지?
그녀는 급하게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는다. 할머니 집에 있던 오래된 플레이어를 빌려온 게 생각난다. 서랍에서 꺼낸다. 카세트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른다. 잡음이 들리고 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지은아, 엄마야. 30년 전 엄마의 목소리. 순자의 목소리가 계속된다.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내 곁에 없겠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듣는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길 바라. 엄마는 내가 착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은은 플레이어를 껴안고 운다. 엄마, 엄마. 엄마의 유언이 딸에게 전해진다. 카세트가 거의 끝나간다. 순자의 마지막 말. 지은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어떤 모습이든. 힘들 때는 하늘을 봐. 엄마가 별이 되어 너를 지켜볼게. 사랑해, 지은아. 엄마가 정말 정말 사랑해. 테이프가 멈춘다. 지은은 한참을 울다가 핸드폰을 집는다. 민수에게 전화한다. 대표님, 엄마 목소리를 들었어요. 전화 너머 민수의 놀란 목소리. 정말요? 어떻게?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남긴. 과거의 목소리가 현재를 위로한다. 민수는 일찍 일어나 서재에 앉는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는다. 이순자 장학재단 운영 원칙 1. 성적이 아닌 진심을 본다 2.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돕는다 3. 장학생들이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그는 순자의 사진을 본다. 누나, 제대로 하겠습니다. 꼭. 재단의 철학이 완성된다. 재단 사무실. 민수와 지은이 최종 명단을 확인한다. 10명 선발했습니다. 지은이 명단을 읽는다. 각자의 사연이 떠오른다. 이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순자 누나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듯이. 지은이 미소 짓는다. 대표님, 감사해요. 엄마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저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요? 민수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죄책감이 있다. 민수와 지은이 카페에서 대화한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사실 제가 순자 누나를 더 일찍 찾았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고백하신 게 98년이었거든요. 그때 바로 누나를 찾았으면 아직 살아계셨을 텐데. 지은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대표님. 그건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건 병 때문이었어요. 할머니께 들었어요. 민수의 죄책감이 드러난다. 지은이 말을 잇는다. 엄마는 대표님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신문 스크랩까지 하셨잖아요. 그게 엄마한테는 보상이었을 거예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정말 그럴까요? 네, 확신해요. 엄마는 그런 분이었어요. 지은이 민수의 손을 잡는다. 대표님, 이제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엄마가 원하신 일을 계속하시면 돼요. 용서와 치유의 순간. 작은 강당. 장학금 수여식 준비가 한창이다. 무대의 현수막. 제1회 이순자 장학금 수여식. 지은이 꽃꽂이를 하고 있다. 민수가 다가온다. 긴장되시죠? 엄청요. 제가 연설도 해야 한다면서요. 네, 이사장님이시니까요. 지은은 손을 흔든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 호칭. 민수가 무대 위 사진을 가리킨다. 순자의 흑백 사진이 크게 걸려 있다. 환하게 웃는 모습. 누나가 보고 계실 거예요. 지은도 사진을 본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딸이 엄마의 꿈을 이어간다.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찬다. 장학생 10명과 그들의 가족들. 민수가 먼저 단상에 오른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장학재단 설립자 강민수입니다. 박수가 터진다.
오늘 이 자리는 30년 전 한 분의 희생으로 시작된 자리입니다. 민수는 순자의 사진을 본다. 이순자 씨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제 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진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민수의 진심이 전해진다. 지은이 단상에 오른다.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친다. 저는 이순자의 딸 박지은입니다. 청중들이 놀란다. 지은은 엄마 사진을 본다. 저는 엄마를 5살의 여이였습니다. 엄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죠.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는 장학금은 그런 엄마의 정신입니다. 부디 이 장학금으로 꿈을 이루시고 나중에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지은의 연설에 모두가 감동한다. 첫 번째 장학생, 18세 소녀가 나온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장학금 덕분에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사진에 절한다. 이순자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 꼭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청중들이 박수를 친다. 지은은 눈물을 흘린다. 민수도 눈가를 닦는다. 순자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다. 민수와 지은만 강당에 남는다. 무대 위 순자의 사진. 두 사람은 사진 앞에 선다. 민수가 먼저 말한다. 누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지은도 말한다. 엄마, 저 잘했죠? 잠시 침묵. 민수가 지은에게 묻는다. 후회 안 하시죠? 이 일 하기로 한 거.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엄마를 다시 만난 것 같아서요. 이 일을 하면서 엄마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유대감이 깊어진다. 민수가 지은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 차 안에서 지은이 묻는다. 대표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장학생을 매년 늘릴 계획이에요. 내년엔 20명, 그 다음엔 30명.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이건 제 의무예요. 차가 지은의 집 앞에 선다. 지은이 내리려다가 묻는다. 대표님, 행복하세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한다. 예전보다는요. 이 일을 하면서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민수가 치유되고 있다. 지은은 집에 들어와 엄마의 손수건을 꺼낸다. 그리고 민수에게 받은 손수건도 꺼낸다. 두 손수건을 나란히 놓는다. 똑같은 펜지꽃 자수. 엄마가 2개를 만드셨구나. 하나는 민수 대표님께, 하나는 나한테. 지은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켠다.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온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지은은 눈을 감고 듣는다. 엄마,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 딸이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민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읽는다. 고3 재수 시절의 기록들. 198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인데 공부만 하고 있다. 순자 누나가 케이크를 사오셨다. 민수는 그날을 떠올린다. 흑백 회상 장면. 젊은 순자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온다. 민수야, 메리 크리스마스. 젊은 민수는 놀란다. 누나, 이거. 혼자 공부하는데 심심할까봐. 같이 먹자. 두 사람이 좁은 경비실에서 케이크를 나눠 먹는다. 소소했지만 소중했던 순간들. 회상이 계속된다. 1988년 2월 28일 합격 발표일. 젊은 민수가 합격증을 들고 공장으로 뛰어온다. 누나, 붙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순자가 환하게 웃는다. 정말? 민수야, 축하해.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낸다. 이거 축하 선물이야. 내가 만든 거야. 민수가 손수건을 받는다. 누나,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순자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대학 가서도 포기하지 마. 누나가 응원할게. 현재의 민수는 눈물을 흘린다. 그 약속 지키고 있어요, 누나. 과거의 약속이 현재의 삶이 되었다. 민수가 지은을 사무실로 부른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장학재단을 확대하려고 해요. 전국 규모로. 지은이 놀란다. 전국 규모요? 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학생들도 돕고 싶어요. 민수는 사업 계획서를 펼친다. 5년 안에 매년 100명씩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엄청난 돈이 필요할 텐데요. 제 회사 지분 30%를 재단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지은은 숨이 멎는다. 네, 30%요? 민수의 각오가 보통이 아니다. 대표님, 그건 너무 큰 결정 아니에요. 민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오히려 작죠. 하지만 지은 씨, 전 이미 충분히 많이 가졌어요. 집도 돈도 명예도. 하지만 이 모든 게 순자 누나 덕분이에요. 민수는 창밖을 본다. 누나가 주신 기회로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줄 차례예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을 도우셨네요. 민수가 미소 짓는다.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절 만들어주신 거죠. 순자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된다. 민수와 지은이 함께 순자의 묘를 찾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는다. 민수가 먼저 말한다. 누나, 지은 씨 데려왔어요. 누나 따님이요. 지은이 묘비에 손을 댄다. 엄마. 저예요, 지은이. 이제야 엄마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지은은 눈물을 흘린다.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민수도 말한다. 누나 약속 지킬게요. 누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게요. 두 사람이 순자 앞에서 약속한다. 민수가 기자회견을 연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진다. 제 개인 재산의 절반을 이순자 장학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인다. 금액으로는 약 500억 원 규모입니다. 한 기자가 묻는다. 이렇게 큰 기부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한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30년 전 한 여공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께 받은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민수의 결단이 세상에 알려진다. TV에서 민수의 기자회견이 나온다. 할머니와 지은이 함께 본다. 500억이라니. 할머니가 놀라 말한다. 지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TV 속 민수가 말한다. 이순자 씨는 자신의 전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제 전부를 다른 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순자가 하늘에서 보고 있겠구나.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엄마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순자의 선행이 세상을 바꾼다. 사무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린다. 신청서가 폭주한다. 직원들이 정신없이 움직인다. 장학금 신청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요. 지은도 전화를 받느라 바쁘다. 네, 이순자 장학재단입니다. 민수가 들어온다. 혼란스러운 사무실을 본다. 그는 미소 짓는다. 다들 수고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예요. 한 직원이 묻는다. 대표님,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다 심사해요? 천천히 하나씩 보면 돼요. 급할 거 없어요. 재단의 영향력이 커진다. 민수가 지은을 집으로 초대한다. 고급 아파트 거실. 지은은 어색해한다. 여기가 대표님 집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넓은 거실, 큰 창문으로 보이는 야경. 와, 정말 멋있네요. 민수가 차를 준비한다. 편하게 앉으세요. 두 사람이 소파에 앉는다. 민수가 말한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초대했어요. 뭔데요? 민수는 서재에서 서류 하나를 가져온다. 이게 뭐예요? 중요한 제안이 남았다. 민수가 서류를 건넨다. 이건 순자 누나께 드리려던 거예요. 지은이 서류를 펼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게 뭐예요? 제가 10년 전에 산 작은 건물이에요. 강남에 있는. 지은은 더욱 혼란스럽다. 왜 이걸 저한테? 순자 누나를 찾았을 때 드리려고 샀어요. 근데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민수는 지은의 손에 서류를 쥐어준다. 이제 당신이 받아주세요. 누나 대신. 지은은 손을 흔든다. 안 돼요.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민수의 마지막 빚 갚기. 지은 씨, 제발 받아주세요. 하지만 전 이걸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간절하다. 순자 누나를 못 찾은 게 평생 한이었어요. 이제라도 누나의 딸에게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대표님, 이것도 순자 누나께 드리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빚이 드디어 갚아진다. 두 사람이 베란다에 나와 야경을 본다.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다. 지은이 말한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 모든 걸 보셨을 텐데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민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낸다. 30년 된 그 손수건. 이거 정말 마법 같아요. 네. 이 작은 손수건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잖아요. 지은도 자신의 손수건을 꺼낸다. 저도요. 이 손수건이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두 손수건이 나란히 놓인다. 두 개의 손수건, 하나의 이야기. 재단 사무실이 커졌다. 직원도 늘고 공간도 넓어졌다. 벽에 걸린 액자들. 역대 장학생들의 사진. 1기, 2기, 3기. 지은이 이사장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한다. 이제 훨씬 능숙해진 모습. 민수가 들어온다. 이사장님, 오늘 이사회 준비되셨어요? 지은이 미소 짓는다. 이제 그 호칭 좀 익숙해지네요. 잘 어울리세요. 두 사람은 회의실로 향한다. 1년 만에 엄청난 성장. 이사진이 모여있다. 민수가 보고한다. 올해 장학생은 총 50명입니다. 작년보다 40명 늘었네요. 네,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한 이사가 묻는다. 장학생들 근황은 어떤가요? 지은이 답한다. 1기 학생들은 이제 대학 2학년이에요. 모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멘토링 봉사도 시작했대요. 민수가 미소 짓는다. 순자 누나가 원하시던 거네요. 받은 걸 다시 나누는 것. 선순환이 시작됐다. 민수와 지은이 1기 장학생을 만나러 대학에 온다. 18세였던 소녀는 이제 20세 청년이 됐다. 이사장님, 대표님, 소녀가 반갑게 달려온다. 잘 지냈어? 지은이 묻는다. 네,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낸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순자 할머님 손수건을 보고 배워서. 펜지꽃 자수가 새겨진 손수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정말 예쁘다. 순자의 정신이 3세대로 이어진다. 식당에서 작은 모임. 민수, 지은, 할머니, 태섭, 그리고 몇몇 장학생들. 테이블이 음식으로 가득하다. 할머니가 음식을 나른다. 많이 먹어라, 얘들아. 장학생들이 신나게 먹는다. 태섭이 민수에게 말한다.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순자 씨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은이 일어나 말한다. 잠깐 건배 제의할게요. 모두가 잔을 든다. 엄마에게, 이순자에게, 이순자 선배님께 모두가 외친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 민수와 지은이 순자의 묘를 다시 찾는다. 묘비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 새꽃들이 놓여 있다. 누나 1년 만이에요. 민수가 말한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지은도 말한다. 엄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엄마 덕분에 꿈을 이루고 있어요. 올해만 50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민수가 덧붙인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누나가 시작하신 선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순자의 유산이 영원해진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는다. 별이 빛나는 밤. 지은이 먼저 말한다. 대표님, 행복하세요? 네, 이제는 진짜 행복해요.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 민수는 잠시 생각한다. 순자 누나께 받은 빚을 갚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지은을 본다. 당신을 만난 것. 지은이 놀란다. 저요? 네, 당신 덕분에 순자 누나를 더 잘 알게 됐어요. 저야말로 대표님 덕분에 엄마를 만났어요.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 10년 후 훨씬 큰 강당. 이순자 장학재단 10주년 기념식 무대 위에는 민수 68세와 지은 38세. 민수가 마이크를 잡는다. 10년 전 작은 손수건 하나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청중석에는 수백 명의 장학생들. 지난 10년간 우리는 100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지은이 이어받는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시 2000명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자의 정신입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순자의 사진이 뜬다. 10년의 결실. 지은의 목소리. 엄마가 남긴 건 손수건 하나였습니다. 화면에 2개의 손수건이 클로즈업 된다. 하지만 그 작은 1000조각이 수천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민수가 강연하는 모습.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민수 대표님은 받은 것을 돌려주며 살았습니다. 지은이 장학생들과 웃는 모습. 저는 엄마의 마음을 이어받아 살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석양 속 추모공원. 순자의 묘 앞에 놓인 수많은 꽃과 편지들. 시간은 흘러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1988년 한 여공이 만든 손수건 하나. 그 작은 1000조각이 수천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도 누군가의 인생에 손수건 한 장 같은 따뜻함을 전해보세요. 90분이라는 긴 시간,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